윤석열은 고수 칼제비다. 요즘 윤석열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너무너무 우리가 시원하고 그다음에 정말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자, 나오자마자 딱 선거 내리자마자 딱 나와 가지고 출근하고 그 모습도 멋지죠. 그리고 이 나라의 법치와 헌법을 우리가 수호하겠다. 짝짝짝.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월성 원전 수사. 이거 딱 영장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변사 사건, 민주당 이낙연 대표 비서실 변사 사건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 딱 겨냥을 하면서 인권유리는 없는지 조사해보라고. 지금 아마 윤석열의 시간이 온 거예요. 자,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완전 배제됐어요. 라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룰루랄라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요. 이 고수 칼제비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오늘 윤석열의 변호사가요. 추미애의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다. 이렇게 이 위헌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사람을 다 꾸리도록 된 거. 이거는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 소원을 낸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검사징계법에도 볼 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징계위 절차 자체를 중단하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쫀쫀하고 아주 정교하게 법적인 이 프레임을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사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 어저께 이제 벼락치기로 차관이 된 강남의 집 두 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월성 이 사건에서 백운규 산자부 장관, 너 죽을래 했던 백운규 산자부 장관을 변호를 했던 바로 이용구 차관의 전화예요. 핸드폰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아시죠? 이종 훈이라고. 이게 누굽니까? 박은정이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검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위헌 신청을 냈다. 이러면서 이거 악수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용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헌법 신청, 위헌 신청 내고 이런 거는 자신 없는 쪽에서 내는 거지, 악수. 이러니까 이종근입니다. 죄송합니다. 대검에 이제 박은정이 남편, 형사부장인 이종근이가 뭐라고 하냐면, 네, 차관님. 이렇게 한 게 이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결국 뭡니까? 대검은 윤석열이 바로 밑에 있는 참모인데, 이렇게 이용구 차관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박은정이, 이종근이, 이 부부는 앞으로요, 구치소에서 국민급식 꽤 장기간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추미애의 징계법, 이거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호사가 뭘 또 했느냐. 한마디로 이 검사들도 여기 심재철이라든가 이용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기피 신청해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이러면서 검사들도 지금 한 가지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이 지금 이제 참 날렵하게 좀 체구는 있으시지만 지금 비호처럼 막 날아가면서 비호 검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윤이가 이른바 민주당 비서실 변사 사건에 인권 유린이 없는지 이성윤 즉 중앙지검을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저것들이 검찰 조사받고 그날로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저녁 먹고 가겠다고 하더니 그냥 이렇게 변사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은 이거 검찰에서 아주 인권 유린 말하자면은 압박을 해가지고 자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깨문들이라든가 지금 이제 이 문바 사이트에서 쭉 해요.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 총장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 정무 감각이 본인은 없다고 그러는데 대단합니다. 그래갖고 인권유린 조사해라. 그러니까 뒤통수 그냥 팍 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좀 먹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성윤에 대해서 인권유린을 조사를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론용이에요. 그리고 이성윤에 대해서는 지금 이성윤은 사면 초과인 거예요. 이 이성윤 밑에 있는 이 차장 검사들이 우리 같이 동반 사퇴하자. 응? 우리도 관두자. 이렇게 돼갖고 지금 이성윤은 바늘방석에 앉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요, 여러분. 윤석열의 시간이 왔어요. 윤석열. 많은 분들이 이 윤석열이 과연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다들 저기 걱정하고, 이 말은 그래도 막상 정치하기 어려울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했으면 좋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고. 윤석열이 과연 정치를 할 것인가. 저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윤석열은 정치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른바 이제 윤석열 측근에 굉장히 친한, 그리고 윤석열 측근 중에서도 아주 오랜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제가 아는 아주 또 절친이 있어요. 그 절친하고 오늘 제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정치한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정치를 꼭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일종의 나름대로 윤석열 대권 행복하기 이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윤석열이 오케이를 했는지 뭐 인도스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하는 거는 거의 80% 한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만들기 또는 윤석열과 홍준표 이 쌍두마차를 가갖고 서로 손님 끌고 우리 호떡집에 호떡이 제일 맛있어요. 응? 우리 찐빵집 최고예요. 뭐 윤찐빵, 응? 홍호떡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손님을 막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낙엽이 가고 재명이 그다음에 세균이 아우 너무 매력도 없어 이러면서 쳐다보지 않게 하고 이쪽에서 둘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 오늘 갤럽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갤럽이 나름대로 이제 뭐 늘 공정한 건 아닙니다만 오늘 보니까요. 이 이재명이 낙엽이를 이제 제꼈어요. 그래서 20% 나오고 이낙연 16%, 윤석열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윤석열은 넘버 3에는 확고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클에 프레디션셜 말하자면은 리그에 윤석열이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0%가 넘었다는 거는 앞으로 그 탄탄한 일종의 팬덤이 생겼다는 거, 지지층이 생겼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이낙엽, 윤석열, 이낙엽 힘들고요. 그럼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의 이 싸움, 이걸 볼 때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피로도도 있고요. 이재명이야말로 아무리 대법원에서 클리어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한테 그 녹음 파일이라든가 형님 관계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이재명의 이 승질 들어온 거 기타 등등 윤석열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윤석열은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 원래 이렇게 쫙 강자하고 그다음에 밑에서 쫙 올라가는 거 이 치고 올라가는 이 잠재성, 포텐 이게 제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 윤석열의 포텐이 터진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걱정하시지만 윤석열은 정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측근이 그분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80%는 윤석열이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마도 이 들어온 것들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내가 검사처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손을 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하고 또 시장 경제 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 외교를 잘 모른다 어쩐다 이거 아니래요. 윤석열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래도요. 트롯이 아니라 팝송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윤석열은 이 호기심이 많고 그다음에 그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도 아버님한테
하긴 누구한테서 이렇게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받느냐도 참 중요하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의 이 시간이 왔다. 네.